연말이 되면 많아지는 회식이나 모임같이 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운 자리가 너무나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를 회식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회식하면 소고기 먹는 날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병인데요. 회식을 앞두고 손떨림, 구토, 현기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일본인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현지에서 설립된 회식 공포증 지원 협회에서는 연간 1000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학창시절 엄격한 급식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일본에서 아이를 키우며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A씨가 호소합니다. 일본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더니 일명 완식 지도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애만 3시간 동안 앉혀놓고 친구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밥을 끝까지 먹도록 했다. 그로 인해 아이가 등원을 거부하고 씹지 않고 삼키는 버릇까지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일본의 교육기관에서는 식사는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영양 보충뿐만 아니라 음식의 소중함과 남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일본 정부 학교 보건대표인 마사히로 오지 씨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학교 급식 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교의 점심시간은 왁자지껄하고 들뜬 분위기의 점심시간이 아닌 신성함 그 자체입니다. 아무도 서두르거나 밀지 않고 침착하게 급식을 배식받습니다. 배식을 제공하는 것도 학생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독립적으로 잘하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학생들은 밥을 남기면 안 됩니다. 일부 일본의 선생님들은 식사 예절에 엄격한 지도를 합니다. 아이가 편식하거나 급식을 남기면 지금도 어려운 나라에서는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잔뜩 있다. 남기는 것은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급식 먹기를 강요하고 훈육합니다. 과거에만 해도 이런 교육은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훌륭한 교육제도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완식 지도 덕분에 일본인들은 먹는 것을 통해 책임감을 배운다는 것이죠. 해외에서도 일본의 평균 수명이 높고 인구 비만 수준이 평균 이하인 점도 이런 완식 지도가 빛을 발한 것으로 평합니다. 이런 분석은 최근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완식 지도를 받고 자란 세대 중에 일부는 과거에 받았던 엄격한 지도가 트라우마로 작용되었다고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회식 공포증입니다. 일본 유튜브 채널 페르미 연구소에서는 회식 공포증을 다룬 애니메이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 댓글을 보면 학창시절 급식 시간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영상을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사람의 위장은 각기 다른데 똑같은 양을 먹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내가 공황장애나 회식 불안을 겪는 것은 모두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이다. 채소를 전부 먹을 수 없었던 나이인데 2년 동안 급식을 전부 먹지 않으면 오후 수업도 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었다. 그로 인해 47세가 된 지금도 외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20년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 여교사만은 용서가 안 된다. 음식을 남기면 학급에서 바보가 되고 왕따가 됐다. 어른이 되어도 그 과거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아 회식과 술자리가 지옥이다. 회식 공포증. 국내에서는 다소 낯선 단어지만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 불안 장애입니다. 타인과 밥을 먹으려고 하면 참을 수 없는 불안감에 땀이 나거나 메스꺼움, 현기증,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장애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불안증은 어릴 적부터 오래 고민해온 사람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17년 회식 공포증 지원 협회가 설립됩니다. 특히 채용 및 입학 환영회처럼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를 할 기회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회식 공포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과 낯선 곳에서 식사를 할 경우 조금 긴장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어색함과 회식 공포증은 무엇이 다를까요? 협회 설립자인 야마구치 켄타 씨는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어색한 정도를 넘어서 손떨림, 구토, 현기증, 발한, 안면 창백 등 신체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리고 이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회식 공포증이라고 진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불안장애인 만큼 대인관계, 연애, 직장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야마구치 씨 본인도 회식 공포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발병 계기는 고교 시절 야구부 합숙이었는데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대량의 급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비교적 소식가였던 야마구치 씨는 이를 다 먹지 못하고 남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문 교사는 왜 음식을 남기냐며 부원들 앞에서 호통을 쳤고 부담감을 느낀 그는 이후 식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구토가 나올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어느덧 20대 중반을 맞이했고 장시간의 노력으로 공포증은 극복할 수 있었지만 회식 공포증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다는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야마구치 씨는 2017년 일본 회식 공포증 지원 협회를 발족합니다. 현재는 불안장애 극복을 돕는 카운슬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연간 1000여 건의 회식 공포증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층은 20대가 가장 많고 그 뒤로 30대, 10대 순입니다. 상담자들에게 공포증이 생긴 이유를 묻자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견과 어린 시절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완식을 강요받아 트라우마가 됐다라는 답변도 있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회식 공포증이 발생하는 사람들 중 60%가 어릴 때 무리하게 급식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식 공포증은 사춘기 때 발병하는 경우가 흔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회식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식 공포증은 본인 역시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긴장이나 불안을 경험하기 때문에 강한 증상이 나오지 않으면 회식 공포증인지 아닌지 자각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조차도 회식 공포증을 단순히 사교성 부족으로 짐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식 공포증에 시달릴 경우 음식을 남겨도 괜찮다, 남 앞에서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인드 컨트롤을 꾸준히 하면서 두려움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말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내가 MBTI의 I라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자책하기보다는 혹시 트라우마가 아니었는지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처도 제대로 잘 알아야 보듬을 수 있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나마 조금씩 세상 안의 나를 적응하면서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회식이 그렇게 달가운 사람은 아닌데요. 연말 연시 저 같은 내향성 구독자님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